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진짜 오랜만에 또 모의고사 풀이 하나 해보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지금 또 시즌이 뭐 9월 모의고사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조금 올릴 건데, 네, 6월만큼은 안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좀 더 해설하고 싶은 과목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고2는 뭐 세계사랑 한국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거두절미하고 문제 풀어보겠고요. 특히 고1라에서 뭐 한국사를 안 듣는 학교 많을 텐데 그렇다 해서 절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복습을 해놔야 고3 때 공부할 때 좀 편리하게 복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1번 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인데 고인돌 알겠습니까? 고인돌이면 청동기죠. 딱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청동기 사용됐다. 뭐 당연 답이겠죠. 천주교 수용된 거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를요 포교 허용했다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불 통상조약이 돼야 됩니다. 1886년 그때가 돼야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포교 승인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면은 뭐 이게 여기서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2번 전쟁 정리하는데 단과 정쟁이죠. 매소성 뭐 기볼포 나오는데 뭐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당나라랑 신라랑 싸웠죠. 신라랑 싸웠으니까 당연히 대가야 정복이 답이겠죠. 참고하실 거는요. 그 가야도 망하는 게 두 번 있습니다. 첫째 망하는 거는 금강가야가 박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박살나는 거는 대가야인데 금강가야가 박살나는 거는 버풍왕 때고요. 대가야가 완전히 후기 가야 요명이 박살나는 건데요. 그때가 진흥왕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뭐 패스하고요. 3번 경당이 사실 주인공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쉽습니다. 왜냐? 뒤에 소설유망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건 뭐 당연히 고구려인 거 아실 거고요. 고구려가 한 게 뭐겠습니까? 소설유망 때. 진짜 그 태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센스 있게 태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설유망의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진짜 소설유망의 정책으로 문제가 나왔네요. 서원은 조선이고요. 유경공원은 네, 조선 그렇죠. 이제 개항된 다음에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이죠.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인 거 좀 참고하시고 4번 가면은 이것도 이게 또 단독 문제로 나오네요. 이불병자상이 나옵니다.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무슨 뭐 우리 잘 때 쓰는 침대 이불 말고 두 부처를 얘기합니다. 병자는 병렬 전류 병렬 연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이 앉는 상, 즉 두 부처가 나란히 앉는 상 이 뜻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중국 지린성 훈춘 뭐 이건 발해의 날 지역이었죠. 발해 내용입니다. 발해에 대한 문제로 맞는 것은 보면은 몇 번일까요? 제 5번입니다. 고구려 개성을 표방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시고 청과의 군신관계 완전 시대가 다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황이 세습 이거는 뭐 신라의 내용이긴 하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네, 가인물인데요. 후삼국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고구려 공국했고 신라 항복했고 교non 기순까지 받았습니다. 태조왕건이죠. 태조왕건이 남긴 거 사망 직전, 그러니까 그 이제 승하하기 직전에 남긴 고려 통치 방안에 관한 건데 그 훈육 10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는 세조가 아니라 성종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왕이 세조고요. 끝낸 게 성종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시민회는 아니죠. 이거는 뭐 완전 1907년쯤 돼야 이제 생기는 것이고 사군육침은 다들 아시죠? 네, 세종대왕 거고 6번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네요. 역시 고려 문제였습니다. 고려에 관한 설명은 네, 국자감이죠. 교육기관입니다. 초기 중기 교육기관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말년되면은 이제 성균관으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딴 거 할 거 없고요. 4번만 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 조선 시대에 봤을 때 최초 그 신문이죠. 최초의 신문이기도 하고 뭐 최초의
한문 신문이기도 하고 최초의 관보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라 뜻입니다. 아무튼 뭐 개화돼서 뭐 서양 문물이 뭐 어떤 게 들어왔고 요즘 소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문으로 써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참 골머리 앓았을 겁니다. 진짜 처음 알게 됐던 외래어를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했을까요? 참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7번 가겠습니다. 이원익 나오고 김육 나옵니다. 그리고 대동청 나오고 뒤에 읽어보니까 뭐 당연히 대동법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내가 대동법이 되는 설명이 뭘까요? 당연히 공인이죠. 이제 방납폐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특산물을 농민이 내야 되는데 이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신 내주는 사람이 방납업자들이죠. 근데 대신 내주는 대신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농민이 특산물 모험 내는 것보다 방납업자한테 뭔가 뜯기는 게 더 피해가 큰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다 보니 세금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농민 삶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고 조선 후기 때 이 쌀 생산이 많아지는 현실도 역시 반영해서 이렇게 대동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대신 특산물을 농민에게서 안 받는 대신에 공인이라는 셔틀을 만들어가지고 이 셔틀로 하여금 특산물을 가져오게 하는 업무를 만든 거죠. 대신 그 대가로 그 공인한테 쌀 주고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거죠. 물론 뭐 쌀만 내는 건 아닙니다. 뭐 무형의 동전의 배 이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대동법에는 쌀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금난정권 폐지입니다. 네, 금난정권 폐지예요. 이 시전상인의 특권이었는데, 즉, 그, 시전상인이 운영하는 뭡니까? 그 시장에, 종로 쪽에, 그런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사적인 상인들이 이 시장판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권리가 금난정권인데, 이거를 폐지한다. 결국 사상에게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리고 이 경제활동의 활동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정조떼기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2번 이거는 메가타의 개혁인가요? 네 맞죠. 화폐 개혁입니다. 그때가 되는 부분인데요.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제1연행권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통용 안 됐습니다. 좀 특이하죠. 별나기도 합니다. 5번은 이제 허가제죠. 조선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회사 설립. 이건 1910년대 그때에 나왔던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8번. 이거는 뭐 고종 초성 나오고 외교권 강탈하자 미국은 중앙공사관을 철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외교권 박탈한 거니까 일사늑약이죠. 일사늑약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으니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 영향권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시작한 건데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통나무 설치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 총독부의 네, 그 첫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그 참고로 이때 일대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 히로부미였다는 거 좀 보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번 그렇게 되고 9번 볼게요. 네, 국각 나옵니다. 규장각, 장용령 딱 나오죠? 이거는 정조입니다. 네, 정조 뭐 소나성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번 참고만 할게요. 2번은 뭐 신라 장군 2, 4부 뭐 다들 아시죠? 그런 부분인 거고 시무 28조는 최성로인 시무 28조 유명하죠? 고려 성종 때 얘기입니다. 10번. 네, 임주매란이죠? 임주매란에 대한 영향. 이때 워낙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 많이 투입해가지고 전력을 손실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만주 지역에 힘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진족의 성장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이모군란이 일어난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네, 천리장성은 2번 축조가 됩니다. 그 연개소문 때 그 당나라와의 경계 거기랑 그리고 고려의 국경이기도 하죠. 둘 다 천리장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11번 김옥균 나오죠. 예, 그 갑신정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 뭐 이거 정찰통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뭐 크게 풀이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바로
갑신종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1번 나왔네요. 끝. 어렵지 않습니다. 노병권법은 뭐 고려 광종이란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학기는 네, 실학자 오랜만에 나오죠. 박제가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가 회의 뭐 이건 뭐 3.1운동 이후 때 얘기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12번. 네, 주제 나옵니다. 최익현 나오고 신돌석 나옵니다. 뭐 민궁호도 당연히 나오고 뭐 유인석 나오고요. 13도 창의군 나옵니다. 이거는 뭐 특정한 의병만 특정 어떤 시대의 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을사의병, 을미의병, 정미의병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최익현은 주로 그러니까 정미의병의 성급이 안 되는데 또 정미의병의 이것도 나오죠 또 서울 진공작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의병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바로 5번인 거고요.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13번. 전봉준 나오죠. 이번에는 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 보시면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고 1894년 때 나오고 뭐 전주성에 뭐 함성 이렇게 나옵니다. 무금치 전투까지. 딱 봐도 동학농민운동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어떤 거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예, 패전개혁 추진이죠. 예,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체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 사실 정부는 그 농민군들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 당시에 지금 철군을 요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어떻게든 본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빨리 갈등의 요소였던 동학 농민 세력들과 빨리 쇼부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동학 농민군의 말들을 빨리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청나라 일본에게 우리 해결됐으니까 우리 동학농민군과 해결됐으니까 빨리 너희들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안에는 러일 전쟁 직전, 러일 전쟁 뭐 그 시기 때 얘기죠. 완전 다른 시기고 밀리대학 설립은 일제 강점기 때 20년대 얘기고, 네, 제물포 조약은 뭡니까? 네,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 때 얘기가 되겠죠? 참고로 갑신정변 때 이후로 한성조약 체결됩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시기가 다릅니다. 아무튼 그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화정체의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신민에 좀 돼야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대패스 하시고요. 14번 고종의 아버지 내용 나오고요. 경복궁 중건 얘기 나옵니다. 뭐 흥선대원군인데요. 제가 흥선대원군이 보통 나라가 여기 뭐 모의고사에서 언급할 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인으로 나왔네요. 특이한데. 아무튼 그의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호포자 답이죠.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다 됐고 그 잘 알고 있는 거 빼고 4번 이거 신채호가 만든 거죠. 열단의 지침을로써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15번 예, 배설 우리 베델입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고요. 그 영국 그 사람 언론 기자인데 이제 러일 전쟁 특파원으로 파견됐다가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서 만든 신문이 뭐가 있냐면은 대한밀신보 이런 게 있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일단 뭐 국민들에게 일본의 잔상들을 그 잔혹한 부분들을 밝히는 것도 분명히 있었죠. 비판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답을 고르자면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죠. 이거를 홍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되는 부분 역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산장려운동 이건 뭐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920년대 활동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었죠. 밀립대학 설립. 네, 이거 같이 볼 수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시기 때 이것도 같이 만들어지고요. 최초의 순환글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협회가 만들었던 신문이죠. 서재필 씨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20년대쯤 돼야 됩니다. 방문국 아까 그게 한송순보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방문국은 그렇죠. 신문 찍는 곳이었습니다. 네, 신문을 박는 곳이죠. 이렇게 출판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출판이라기보다는 그 인쇄 및 배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다시 또 이게 시대가 뒤로 돌아가네요. 태충원 나오고 교정동감 나옵니다. 무신정변 이유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무신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개경환도 이거 전이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강동육조는 서희 거란과 대립했을 때 얘기고 동북구성 이거는 여진과 대립했을 때죠. 네, 그런 부분일 거고 이자겸난도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위화도 해고는 이제 조선 건국의 거의 직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17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단체 아까 나왔었죠. 독립신문으로 언급되었던 독립협회가 되겠는데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고르야 됩니다. 서재필 나왔고 윤치호 나오는데 이 두 인물 둘 다 영어 정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필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학자죠. 미국 유학생이고 콜롬비아 대학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뭐 콜롬비아 대학 뭐 장난이겠죠. 아무튼 뭐 그런 분인데 여기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돼 있는데요. 이들의 활동 내용 보시겠습니다. 답은 뭐 만민공동에 너무나 유명하죠. 그 백정이나 양반 그 당시로 그러니까 가보기역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상껏 뭐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랑 완전 나라 살림하는 사람 수준으로 불렸던 그런 인물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1894년 때 이 신분제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 2년 후에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새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뭐 북벌운동 이거는 북벌이란 말 쓰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병자호란 이후 때 청나라에게 원수를 갚자 해가지고 북벌 추진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인 내용이죠.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패스하게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8번. 그 의열단인데요. 그 의열투쟁에 관한 인물. 그렇죠. 일단은 그 김원봉이 이걸 만들었고 뭐 대표적으로 김상옥,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했죠. 그 아나키즘을 목표로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답은 2번인 거 너무 쉽게 나오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구분해야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것이고 자 이거는 뭐 저기 위정석사파들이 했겠죠. 3번은 그리고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거는 신민회 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8번 답은 뭐 쉽게 나왔죠. 김원봉 됐죠.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가 정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3.1운동 전후로 세워진 여러 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 수립돼서 상하이 임시정부겠죠. 근데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 최초의 뭐 민주공화제 전부라고 돼 있긴 하고요. 이렇게 각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뭐 연통제 교통국 물론 초반에 거의 뭐 사라지지만 이게 그래도 1, 2년 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상하이는 엄밀히 한국이 아니니까 상하이에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쪽이랑 그러니까 조선 쪽이랑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커넥트 자금도 전달하고 통신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바로 영통제 교통국인 겁니다. 이때 뭐 이륜양행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요. 아무튼 뭐 그런 등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국 네, 대한국 국제는 뭐 대한제국거인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20번. 네, 이 범위가 일제 강점기까지인 것 같네요. 특히 20년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30년대 내용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가운동 보겠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신간의 활동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2번이 답이죠. 일단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 1929년 거의 2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선단을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볼게요. 자, 청군 개입을 실패했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 이것으로 발생한 게 3.1천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의병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단발령식 해가지고 을미의병 발생했고, 을미의병.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강의 풀이가 끝납니다. 혹시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로 문의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준비수였습니다.